미래교육 교실 수업의 변화. 경기도 신기술융합교육연구회. 그동안 인간은 도구 개발을 통해 신체를 확장해왔다면 이제는 인간의 뇌를 확장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컴퓨터가 인간처럼 학습하고 생각하는 시대,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 가상현실을 이해하고 미래 교실 수업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연구회.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입니다. 1. 인공지능 개념과 머신러닝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2. 메타버스 개념과 가상현실 기술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내용입니다. 1. 인공지능 시대. 인공지능의 이해, 머신러닝의 원리. 2. 메타버스 세계, 메타버스의 이해, 3차원 디스플레이 원리. 1. 인공지능 시대. 선다 피차이 구글 CEO는 혁명 세상을 바꾸는 구글과 유튜브라는 주제로 진행된 MSNBC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은 전기의 발견보다 더 혁신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여 신체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안전하고 빠른 이동을 위해 자동차를 개발하였습니다. 또 노동의 효율성을 위해 많은 기계 기구를 개발하여 인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며 신체를 확장하며 진화해 왔습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인간의 뇌를 확장하는 시대입니다. 기계가 인간처럼 학습을 통해 인간의 지능적 한계를 극복하여 지능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인간의 고유한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교육, 예술, 과학, 경제,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인 변화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 우리에게 인공지능이 친숙해지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2016년 3월 이세돌 프로와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입니다. 이때부터 인공지능은 4차 산업의 중심 담론이자 핵심 기술로 다양한 분야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17년 10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경제사회이사회 ECOSOC 정기회의에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의 얼굴을 닮은 소피아 AI 로봇이 최초로 정기회에 참석하고 또 세계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민권을 발급받은 일입니다. 이 두 사건으로 미래에는 인간의 삶에 인공지능이 어떠한 영향을 불러올 것인지에 대한 기대와 불안에 대한 논쟁과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단순히 인간이 개발한 하나의 놀라운 기술 차원을 넘어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인공지능의 이해.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는 1956년 존 메카시 등이 주도한 다트머스 회의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지능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복잡한 컴퓨터 제작을 목표로 함께 연구를 시작했고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알기 위해 먼저 지능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신경과학과 석좌 교수이자 지능 전문가 이대열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지능이란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식물과 미생물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진화하는 것을 지능이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이를 자연지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란 이러한 자연지능을 규명해서 인공적으로 재현한 것을 말합니다.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구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한 인공지능은 단순한 문제 해결 지능을 모방해서 특정한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 정도를 말합니다. 반면 강한 인공지능은 인간처럼 생각하고 감정과 의식을 갖춰 창의성을 발휘하는 문제 해결을 모방하는 기계적 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준은 과학자나 공학자들에 의하면 지능이라는 본연의 의미에 충실한 약한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통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지적 능력인 학습, 추론, 인지, 지각 등을 기계가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머신러닝의 이해. 인공지능에 대해 너무 많은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용어가 비슷한 문장에서 또는 상황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으로 그 범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란 학습을 통한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범주적으로 가장 넓은 포괄적 개념입니다.
머신러닝은 데이터의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1959년 어들 사뮤에 의해 최초로 정의되었습니다. 딥러닝은 사람의 신경망을 모방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인 인공신경망 ANN, Artificial Neural Network 등이 있습니다. 즉, 딥러닝은 머신러닝 중 사람의 사고방식을 컴퓨터에게 가르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의 한 분야를 뜻합니다. 딥러닝이 지금까지 기계학습법 중에 가장 우수한 학습법이기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와 대등하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딥러닝을 대표하는 인공신경망 알고리즘은 기계학습과 인지과학에서 생물학의 신경망에서 영감을 얻은 통계학적 학습 방법을 적용하여 최근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의 발전에 기여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고려해야 할 특징이 많아진 입력값의 특징을 추출하여 다중구조를 이루고 있어 각각의 은닉계층이 깊어질수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하나의 출력값을 도출합니다. 머신러닝의 원리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정답을 제시하고 분류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정답을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성을 분류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강화학습은 정답을 제공받지 않고 정답의 단서에 대한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지도학습은 인간이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알 수 있도록 학습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도학습 학습 방식 그림과 같이 구와 육면체의 정보와 함께 이름 정답을 알려주고 분류와 회귀로 학습을 하게 합니다. 이때 학습된 알고리즘을 우리는 학습 모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학습된 모델의 육면체의 모양을 보여주면 결과값으로 큐브라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때 정답을 알려주는 것을 라벨링 작업이라고 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대부분이 지도학습,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티처블 머신과 국내의 엔터리는 블록코딩 프로그램의 대표전인 지도학습 모델입니다. 비지도 학습. 비지도 학습은 정답을 제공해 주지 않은 상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어진 데이터의 특성을 분류하여 결과값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구와 육면체 데이터를 제공하면 컴퓨터가 스스로 육면체와 구체의 특성을 분류합니다. 육면체는 모서리가 있고 3개의 면이 있는 형태이고 구체는 모서리도 면도 없는 형태라고 특성을 파악하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육면체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육면체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특성은 인간의 개입보다 컴퓨터가 스스로 데이터의 특성을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강화학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파고가 강화학습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입니다. 행동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수없이 이루어진 경험 시뮬레이션적 행동에 대한 보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강아지에게 사람이 적절한 보상을 하여 지속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하도록 만드는 원리입니다.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서 학습을 위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답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경우의 예제나 제한사항을 제시해야 좋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지만 강화학습은 모든 경우의 수를 컴퓨터가 시뮬레이션하면서 가장 보상을 많이 받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강화학습은 머신러닝의 연구에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비슷한 시기에 등장하지만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하드웨어 GPU 그래픽 처리 성능의 발달과 딥러닝 ANN의 등장으로 강화학습의 신경망을 적용하여 인공지능의 새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The future cannot be predicted, but futures can be invented. 미래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갈 수는 있다. Dennis Gabor. 감사합니다. 경기도신기술융합교육연구회